안녕하세요. 부동의 1교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파트 1의 부동산 총론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죠. 테마 4번 부동산의 특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입니다. 토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여기서도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파트 1은 총 테마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테마 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교재에서 10페이지 부동산 총론의 테마 4번 토지의 특성. 그래서 기출 회차를 보시면 36회차부터 쭉 연속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의 특성을 이제 살펴볼 때는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연적 특성이 나오고요. 토지가 원래 얘 천성이 어떤 건지, 요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인문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인문적 특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연적 특성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먼저 외우십니다. 그것을 이제 부부연계라고 외우십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부가 연계하다. 부부연계. 자연적 특성은 뭐다? 부부연계다. 첫 번째로 부부, 부동성. 두 번째, 부부, 부증성. 세 번째, 연계, 연속성. 네 번째, 연계, 개별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 연계와 이제 나중에 사회적 그 특성과 이제 구분하는 그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다. 이걸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이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세로 있다. 그래서 정의는 뭐다?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동성입니다. 쉽죠? 괜찮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어떤 파생적인 특징이 나타나냐? 이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외부 효과는 뭐다? 부동성이다. 외부, 부동.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제가 써놨죠. 그래서 외부, 부동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외부 효과는 뭐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주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효과를, 영향을 받는 그것이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에 밖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효과 뭐다? 부동성.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과 이제 입지 선정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리고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 시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하위 집단의 이제 시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부동성의 특징이다. 그리고 토지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야 되죠. 그것을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어떻게 외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보 활동을 항상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이유, 그리고 입지 선정 활동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부동성이다. 그리고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동산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모두 부동성에서 기인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성 하면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부분 시장, 임장 활동, 정보 활동,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 이게 나오면 부동성. 괜찮죠? 자, 두 번째 부증성. 토지는 알을 낳지 않는다. 부증성.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읒이 들어갑니다. 부증하고 집약적으로 이렇게 이런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량은 절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으로 의해서 토지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의 법칙은 이제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이게 생산비 법칙인데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증가되지 않으니까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지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부증성에 대한 파생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속성은 이제 토지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적인 특성은 감가상각이 배제가 된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정의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감가상각은 이제 영원하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제 그 투자론에서 배웁니다.
가치는 미래에서 현금 발생하는 것을 특정한 이율로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영원하니까 거기서 수익을 이자율로 나눈 게 부동산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거의 논리적 근거가 뭐냐? 이 연속성입니다. 연속해야만이 이 가치 평가 기준에 적용을 된다. 그리고 연속되기 때문에 재고 시장이 형성이 되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소득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연속하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은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개별 토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토지도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부정됩니다. 또 가격이 똑같지 않죠. 그리고 수익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인원 분석이 다르고 전원 분석이 다르다. 그리고 완전한 대체성과 유사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해보면 토지가 날 때부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자연적 특성이다. 네 가지 부부 연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문적 특성인데요. 날 때부터 얘가 이제 부부 연계의 특성을 가졌다면 살다 보니까 용병사의 특성을 가진다. 용병사는 뭐냐? 인문적 특성인데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이것이 인문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말 그대로 토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후보지와 이행지를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한번 간략히 짚어보면 토지를 대분류를 넘어서는 대분류 간의 이용 근거가 바뀌는 것을 후보지라 그랬고 대분류 안에서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 그랬잖아요. 그 후보지와 이행지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용도를 바꾸니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것이 용도의 다양성이다. 두 번째 특성은 이제 병합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는 인위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합병도 가능하다. 그리고 면적의 증감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면적의 증감이 토지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합친다거나 분할해서 가치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데 위치가 변한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변한다? 그래서 뭐 인구가 뭐 변한다든지 학교가 들어서서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경제적 위치는 말 그대로 뭐 입지가 바뀐다거나 기차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경제적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적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상대적,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가변적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문적 특성은 용병사,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연적 특성은 부부연계, 경제적 특성은 용병사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